소박한 동네 병원장이셨어요. 이런 분이 현 정권의 최측근 대통령과 친하다 라면서 기관장이 되면서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열거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 차량에 보관한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4월 달에 남자 간호사가 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월 1일 중앙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대리수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일에 독감 백신 불법 구매, 불법 투약까지 이르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아까 사과하셨는데요. 이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능력 없는 분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국민의 복록을 먹으면서. 하시겠어요? 아유, 답변이 안 나와. 사퇴를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온 국민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도덕한 원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의료원 화장실에서 사망사고가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4월 7일, 16일 날 4월 16일 새벽에 받았습니다. 사망 이후 5월 3일, 예? 네, 2시쯤 받은 예, 거죠. 새벽 2시에 받았어요. 사망 이후 5월 3일 중부경찰서에서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골격근 이완제인 베큐로눔에 의한 중독 사인이다 라고만 발표했습니다. 국감 중 이게 의심스러워서 국감 중에 본 의원이 국가수에게 부검 감정서를 의뢰해서 확인해 봤더니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2개 중에 근육 이완제와 더불어서 페티딘과 이 마약류인 페티딘이 검출됐습니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와 모발과 혈액에서도 다수의 마약이 검출됐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 요구했을 때 자, 네, 원장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후에 알았잖아요. 국가수 요번에. 5월달 이번에 알았다고요? 네네. 왜 이거를 묻지 않았어요? 자, 왜 묻지 않은 이유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언론에 나가니까 불편해. 경찰 수사 넘기고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수개월간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앙의료원은 4월 16일 마약 사건이 2일이 지나서 18일에야 복지부에 보고하셨죠? 이틀 지나서 사망됐다. 참 답변이 늦으시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사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응 방안을 찾다가 늦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건 사실과 조금 맞지 나중에 뒤에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말씀이 네, 늦어서 네. 안 되겠어요. 굉장히 원장님께서는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애주가십니까? 저는 술을 못 하고요. 술을 먹어서 안 자리를 되는 지금 좋아하시는구나. 상태에 있습니다. 자, 네. 직원이 죽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죽었어요. 18일에 보건복지국 국장, 과장, 서울대 병원장, 교수들 불러다가 술 파티를 합니다. 삼청동 고깃집에서. 여기 윤태호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복지부에? 네.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사망사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예, 그 당일날 알았고요. 예, 네, 아셨죠? 그 네. 자리에 참석하셨죠? 이미 장례 알아요. 장례를 한 이틀 후에 상태였습니다. 사망, 네. 화장 하잖아요. 알고 계셨죠? 자, 사망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직급이 하급직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죽었는데 술 파티하고 있어요? 이게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망과 관련해서 현안 수습으로 뒤로 한 채 전남에 내려가서 6.13 지방선거 지원 술자리 참석합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석하셨죠? 그건 술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본인 술 못 먹어도 술은 자리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이 또한 이 당시에는 셀프 무릎 사과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부 과장이 대기 발령을 받는 아주 뒤숭숭한, 몰라요? 고개 갸우뚱하십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무릎 사과하는 부분이 이 뒤숭숭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포럼 창립 멤버시죠? 더불어 포럼의 창립 멤버시죠? 네. 짧게 하시네. 대통령 최측근으로 더불어 포럼 창립 멤버인 원장이 실세 권력을 치를 이용해서 국가수와 중부경찰서에 압력을 넣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수 부검도 법위반이 아닌 촉탁의가 진행을 했고 부검 감정서를 보면 혈액에서 3가지 종류 이상의 마약과 모발에서도 8가지의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거 철저히 은폐하신 겁니다. 또한 5월 4일 사고와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5월 4일입니다. 이종복 부원장께서 조언하셔서 정기현 원장이 이거 언론이 안 좋아요. 낙하산 인사는 부정적 모습이 펼칠 수 있어요. 라고 간언을 해서 불참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바지병 원장이십니까?
가관입니다. 강력한 취임 이후에 강력한 마약류 관리를 시행을 했다면 과연 간호직 5급의 나이도 어린 이 청년이 남자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마약류 그 중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시하십시오.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앞장서기보다는 국민과 언론을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리는 기관장 모습이 참 처참합니다. 사퇴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간호사 차량에 불법 보관된 마약류에 대한 2월 7일 내부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약류 부실 관리로 판정이 났습니다. 마약류 관리 문제가 생겼으면 남자 간호사가 사망 발생한 사고에 이르러서야 5월 3일 중에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명백한 뒷북 대응입니다. 이종복 진료부원장이라는 사람은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 차량에서 불법 보관되었던 마약류 사건에 대해서 정기현 원장은 몰랐다. 또 이렇게 방패를 쳐요. 그리고 전 집행부 때 일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집행부로부터 이어졌던 마약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1월 달에 부임한 원장 뒤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반증이죠. 그때까지 원장이 몰랐다면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아니면 원장의 무능함을 세상에 모두 표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원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원장부터 부원장, 기조실장까지 모두 중앙의료원에 일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월 18일 중앙의료원에서 건강센터 직원이 독감 백신 550개를 사입하고 825만 원의 불법 구매, 불법 투약한 사건이 발생해서 온 국민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연루됐는지 내부 감사 전에는 백신 구입한 사람이 50명쯤이라고 했는데 내부 감사 끝나고 나더니 이게 103명으로 튀겨요. 의료법과 약사법을 엄연히 위반해 가면서도 독감 백신을 재판매하고 투약한 것까지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알려진 시점에는 이미 126개가 투약이 됐고 23명은 의료기관도 아닌 권해 바깥에서 장소에서 불법 투약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의료원장의 부도덕함과 이 측근을 팔아먹는 이런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근무기관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의료원의 새로운 기강 자체에 다시 해야 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의원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립중앙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처음부터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과 같은 거는 뭐 인정하시겠어요? 사실과 같은 거 인정해 보세요. 뭐 인정하시겠어요? 내가 네 가지 열거했어요. 뭐 인정하시겠어요? 일어난 사건은 맞습니다만은 그 안에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 하는 말씀은 이제 뭐 들어주신다면 제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임함에 있어서는 네네. 내부의 고발과 제보와 정황을 네. 증거로 해서 가는 거지, 상상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를 증인에게 드리지 않고 증인은 반드시 선서를 통해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네, 했습니다. 절대 위증하지 않습니다. 유념해서 답변하세요. 네. 하세요. 첫 번째 저희 간략히 해주십시오. 네네. 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저도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약물투여라고 특별히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약물투여라고 인지됐기 때문에 바로 경찰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은폐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마약 관련 있는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들여다봤고 그 이전에 그 응급실 간호사 의약품 개인 소지에 관한 건이 2015년부터 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4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지난 감사 자료를 제가 쭉 들춰봤고요. 거기에서 그 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제가 20일 날 작성을 해서 그때가 주말인 때 월요일 날 제가 관리직들과 함께 그 응급실 간호사 의약품 개인 소지 관련된 지난 감사의 문제점을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자체 감사로는 절대 안 되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다시 의뢰해야 되겠다 했을 때 복지부에 워낙 의논을 했고 복지부에서는 사안이 크니 자, 좀 간략해 주세요. 지금 네네.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좀 그래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은폐할 이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직원이 사망한 날 그렇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송구한 마음 사과드리고요. 또 그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무슨 실세라는 말 그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